이걸 하시는 이유는 왜 이걸 하는가 하면 그 끼어진 부분 위로 갔다가 밑으로 밑으로 갔다가 위로 그 끼어지는 점점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향 곡선 전체를 그리는 그쪽 부분에 또 무슨 일이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는 이때는 저때는 이렇고 아래 위로 그랬을 때 왜 그런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변곡점들의 메모를 하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게 상승곡선이었고, 상승곡선 상승하는 그 위에 부분이지만 이때는 살짝 내가 밑으로 꺾었던 이유가 뭔지 그런 내용들을 메모를 간략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시간축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년도쯤 됐다, 몇 년도쯤 됐다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이력을 하나 몇 년도 초등학교 어디, 중학교 어디 이렇게 이제 쭉 적으시는 겁니다. 적고 싶은 대로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이 이력서는 어디 취업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이력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살아온 인생 이력을 여러분이 적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인생 이력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첫사랑 누구를 처음 만난다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적으시고 이력을 한번 적어보시죠. 이렇게 세 가지 일이 끝나면 그 메모하신 내용을 토대로 뭘 하시는가 하면 이제 나의 연보를 만드시는 겁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선대는 연보부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이걸 토대로 연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억을 회상시키는 일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된 자료에 회상 매트릭스라고 해서 저작권 등록해 놓은 것입니다만 회상 매트릭스라고 해서 시간과 공간 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사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공간 이동에 따라서 또 삶도 막 달라지고 이렇게 많이 되니까 저도 어릴 때 이촌향도 초등학교 때 대도시로 전화 와서 공부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과정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회상하실 수 있는 매트릭스를 드렸습니다. 그 회상 매트릭스도 활용하시고 10대 뉴스 이렇게 이력 이런 거 다 활용하셔서 이제 나의 인생 연보를 좌측의 연도, 우측의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 내 개인의 연보를 적는 겁니다. 이걸 연보를 적을 때는 결혼 언제 했고, 첫째 아들 언제 태어나고, 둘째 딸 언제 태어나고, 손자 받은 이런 것까지 쭉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보 제작이 끝나면 이제 각각의 사건이나 이런 걸 연도별로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10대 뉴스, 나의 10대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인연을 기반으로 해서 언제쯤 만났다 그러고 언제쯤 그 인연과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다 되셨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딱 놓고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시는데 글을 쓰실 때는 나의 10대 뉴스 각각에 대해서 글을 좀 쓰시죠. 길게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간략하게 왜 이게 10대 뉴스인지 이유를 쭉 그러면 30개 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 10개, 내 개인의 큰일 10개, 그 다음 인연 10명 이렇게 잡으면 짧게라도 설명을 하면 30개 정도의 글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그렇게 글을 첫 번째 먼저 쓰십시오. 그걸 쓰신 다음에 이제 미니 자서전을 씁니다. 어린 시절, 나는 언제 태어났는데 이렇게 이제 적으시는 겁니다. 연대기적으로 적어 나가시라 이 말씀입니다. 30개는 그냥 두시고 연대기적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적으시고 다음 청소년기 보시고 연보를 보시면 어느 학교 자료들은 기본 찾아놨으니까 이제 연보를 보시면서 청소년기를 또 적으십시오. 그 다음 중년기 또 적으십시오. 다음 장년기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직장생활 이런 쭉 적으시면 안 됩니까? 중년기는 우리가 흔히 일과 고독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직업 활동을 중심으로 좀 적으십시오. 중년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한평생 산다는 것은 부모님 슬하에서 양육받아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한평생 일을 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출가시키고 노년을 받고 이게 인생에 누구랄 거나 없는 보편적인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의 삶이라고 하면 양육받았던 삶도 물론 나의 삶입니다만 흔히 나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인이 되어서 일하고 남자 같으면 가족 부양하고 자식 키우고 이거 아닙니까? 또 전통적인 구조에서 말씀드리면 뭐 아너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 키우고 뭐 시부모 모시고 뭐 이게 인생이 거의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크게 나누어서 일 중심으로 하나 적으시고 또 자녀 양육했던 에피소드 중심으로 또 좀 적으시고 자녀들은 뒤편에 또 쓸 겁니다. 지난 앞 시간에 부모님 쓰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따로 썼듯이 자녀 이야기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 이야기를 쭉 그냥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 나서 자녀 편에 가서는 자녀 각각 개인에 대해서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들 키울 때 이야기, 뭐 큰아들 키울 때 이야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쭉 쓰셔서 나중에 책 만들 때 이 부분은 큰아들 편에 따로 열차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따로 넣으시면 되고 또 이 부분은 자녀 양육 이야기간에 뭉뚱그려서 여기에 다 넣는 게 좋겠다 싶으면 그냥 거기에 또 넣으시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중년 때는 일하고 자녀 양육 중심으로 좀 쓰시고 지금은 지금 현재 생활 나의 감정, 만족도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하루 일상을 중심으로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어떤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하시는 대로 쭉 바라시는 거, 희망하시는 거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이렇게 뭐 한 회에 걸쳐서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은 분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어린 시절이라고 쓰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 뭐 동무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시절 유년기의 추억, 청소년기 하면 그 시절에 꿈꿨던 어떤 이야기들 뭐 성인이 되면서 또 사회의 한계를 느꼈던 이야기들 뭐 직업 이야기를 하면 첫 출근했을 때 그 직장의 모습이나 느낌이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나의 인생을 반추할 때 내가 족보에 쓰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름 감추려지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당대이기 때문에 내 당대의 어린 시절부터 쓰십시오. 교훈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교훈이 그저 나오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삶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이 살아오는 과정을 한번 쭉 적어보시면 그것만큼 좋은 자식들에게 전해줄 유업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야기를 담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활하셨노? 우리 어머니께서 어떻게 사셨노?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 미니 자서전, 내 인생의 미니 자서전 쓰는 말씀을 짧게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만 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도 꼭 같이 함께 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10대 뉴스, 역사, 개인사 인연, 그리고 인생 곡선, 그래프기, 그리고 주요 이력 작성해보고 그걸 토대로 나의 연보를 만들고 그 연보의 일각에서 이제 10대 뉴스에 따라서 30꼭지의 글의 짧은 글이라도 30건을 쓰시고 그리고 어린 시절 청소년기 또 뭐 장년기 그 일, 자녀 양육, 현재 내 일상 그리고 이렇게 이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0꼭지와 방금 시간별로 성장 시기별로 쭉 썼던 이 부분을 서로 조합해서 내 인생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쓰시다 보면 10대 뉴스 거기에 언급됐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30꼭지를 써놓고 이 인생의 흐름을 쭉 쓰시다 보면 이 이야기들이 들어갈 자리가 어딘지 자연스럽게 들어갈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떨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30건 쓰시고 연대기별로 또 쭉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내 당대를 썼으니 이제 내 후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